파트 3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3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번역 방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이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 2에서 알고리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처리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컴퓨터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작업에 맞추어서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일의 절차들을 이렇게 설계하기는 했는데 그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가 컴퓨터가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의 작업이 아니고 좀 더 큰 단위의 작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에서 그 작업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다시금 절차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위 작업이란 개발자가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는 명령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작업, 컴퓨터가 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파일에 저장하거나 참조하는 작업, 이런 작업이 컴퓨터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작업이고요. 참조한 데이터를 연산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작업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발자는 각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작업이 어떤 것이냐, 또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그 명령들을 구현을 할 때 이 컴퓨터에게 단위 작업을 실행하도록 명령을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할 때 어떤 단위로 기술을 해야 컴퓨터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단위 작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의 작업을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앞서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가 많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크게 종류로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그리고 고급 언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어는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언어라기보다는. 그래서 0과 1의 숫자로 표현돼. 요 위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0, 1의, 요거는 지금 16진수로 되어 있지만요. 0, 1의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명령이고, 각각의 비트열에 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때는 실제 이런 기계어를 가지고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서 천공카드라는 걸 썼었거든요. 이렇게 그 OMR 카드처럼 생긴 약간 딱딱한 카드에다가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구멍이 뚫린 부분은 뭐 0, 구멍이 안 뚫린 부분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전달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니까 그렇게 했지, 이거는 사람이 작성하기에 뭐 지금으로서는 너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명령들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0101 구멍 뚫어서 전달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컴퓨터 내부적으로 컴퓨터 자체는 이 기계어 명령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셈블리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계 명령을 이렇게 010101 표현하려다 보니 사용자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명령들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영어 단어로 1대1로 매핑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기계 명령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만 변환을 해 놓은 형태의 언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기계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 번역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왜냐하면 이 기계어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단어로 매핑시켜 놓은 거니까 거의 뭐 매핑되는 형태로 해서 번역을 해내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런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기계어보다는 편리하게 되겠지만 실제 내부적인 그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그 각각의 단위 기능을 다 알고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절차를, 순서를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거는 익히기에 어려워요. 프로그램 개발하기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논리, 그리고 표현법, 이런 것들과 유사하도록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언어들의 뭐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대부분의 언어들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말합니다. 고급 언어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에 비해서 사람의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많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좋고요. 다만 이렇게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여전히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 사람이 편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번역하는 그 장치가 있잖아요. 그 장치의 기능이 중요하고 똑똑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급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어셈블리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고급 언어나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는 오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법 오류라는 것이에요. 이 문법 오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있잖아요. 맞춰서 써야 된다는 그 약속. 거기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은 번역되고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의 경우에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번역하다 보면은 그 규칙에 맞지 않도록 썼을 때에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문법 오류가 있으면 실행 파일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실행되도록 매핑되는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오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논리 오류라는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일의 처리 순서가 잘못돼서 계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인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일 때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다 90점 이하일 때 잘했다고 해놨거나 이런 논리 표현이 잘못된 경우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논리 오류라고 말합니다. 특히 알고리즘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 이런 논리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겨서 그것을 구현하고요, 적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법적인 오류와 논리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과정까지가 프로그래밍 과정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들이 필요해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냐?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컴퓨터한테 전달하려면은 뭐 텍스트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래픽 방식의 형태로든 그 명령,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포트 작성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손으로 작성하지 않고 요즘은 어떡합니까? 컴퓨터에 있는 그 편집기 소프트웨어, 한글이나 뭐 워드 같은 것들이 그런 편집 소프트웨어 열어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코드도 이렇게 편집기라는 툴을 이용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컴파일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 문법 규칙에 맞춰서 실행 코드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가 이제 똘똘해야 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사람의 관점에서 쉽고 이거를 기계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컴파일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번역을 하는 일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문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오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이런 것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툴은 디버거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 안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은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거기에 오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 그것을 좀 쉽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디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추가적으로 뭐 파일 관리자와 같은 것들요. 이제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도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의 파일 안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그 파일들을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파일 관리자와 같은 이런 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려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툴들, 도구들을 활용해야 돼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제 편집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쓰겠다. 컴파일러는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해 놓겠다. 디버거도 설치해 놓겠다. 파일 관리자도 설치해 놓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4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이 돼요.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불리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클립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데브 C++, JBuilder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저기에 해당하는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파일 관리자, 기타 등등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하나만 실행하면 그 안에서 다 녹아져 들어가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그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기계 코드로 만드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번역하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 대표적으로 두 종류, 그 다음에 믹스된 형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컴파일과 인터프리팅이라는 방식이고요. 컴파일이라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그 툴을 컴파일러라고 말하고요. 인터프리팅 방식으로 그 번역해주는 툴을 인터프리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안에 있는 각각의 명령들을 전부 다 기계어로 번역을 차례차례 다 번역을 해서 그 기계어 코드를 실행 파일이라는 거 하나 안에다가 꽉 묶어서 생성을 해요. 그래 놓고 그 전체 실행 파일이 생성돼야 실행 파일을 처음부터 쫙 실행을 해나가는 방식이 컴파일러이고요.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죠. 그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하나씩 명령 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상태이면 곧바로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방식의 번역 방식이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컴파일 방식의 그 번역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에서 그 인터프리팅 방식을 같이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 방식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먼저 번역 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는요.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한다 그랬고요. 인터프리터는 명령 하나하나 단위로 번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내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체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다 번역이 돼서 쭈루룩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기계 코드가 한 파일에 모여 있는 걸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그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같으면은 번역을 쭉 했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그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직접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번역해 놓으면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여러 번 원하는 만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행해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해서 번역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를 매번 번역하면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속도로 보게 되면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고 실행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근데 인터프리터는요. 일부 번역하자마자 바로 실행하게 되니까 빠르죠. 근데 실행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 코드를 실행하는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컴파일러는 앞선 단계에서 천천히 번역해갖고 다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행하니까요.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실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돌려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기억 장소가 필요하겠죠. 목적 프로그램을 저장해 놔야 되니까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그 목적 프로그램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기억 장소는 반면에 좀 적게 필요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되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앞서 공부한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급 언어에 속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3개 종류로 설명을 드렸었죠. 기계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 나머지 고급 언어 이렇게 했는데 이런 C나 자바, 파이썬과 같은 언어들 전부 다 고급 언어에 속하고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묶어서 저급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에 속하는 것은 어셈블리어입니다. 2번, 만든 코드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코드에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고쳐서 다시 실행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툴을 디버거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음 중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 파일을 만든 후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형태의 번역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번역기? 컴파일러, 2번에 해당하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파트 3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래밍하는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기계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하기를 만든 후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형태를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 소스 코드를 한꺼번에 한 행씩 실행하는 형태를 인터프리팅, 그것을 처리해 주는 툴을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강에서 컴퓨터 사고와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